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심판의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윤석열 정권 출범의 원죄가 있는 친문 세력이 고개를 들면 들수록 또 이들이 공천받으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론의 편성에 금배지를 줍줍하려만 할수록 그런 심판 여론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렇게 권력을 알차게 누려놓고도 현재 전혀 희생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친문 세력들의 행위는 국힘 중진들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힘 중진들이 검핵관, 용핵관들에게 밀린 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서울 중구 성동울로 출마지를 변경했고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전 지역구 부산진갑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으로 출마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입지가 매우 탄탄한 만큼 자신 입장에선 나름 험지를 선택한 거지요.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우 의원 역시 기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을로 옮겨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중진 의원들 중에도 그런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적잖은데 이들의 행위는 당의 요청에 밀려 희생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4.0을 필두로 한 친문들 중엔 현재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특히 유리한 지역구에서 다선을 한 현역 의원들 역시 험지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꼴을 못 봤습니다. 즉 계속 양지만 골라다니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게다가 임종석, 노영민과 같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까지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층 사이에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방치하고 키워준 대표적 이들로 지목됩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선 계속 함구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했던 서울중 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게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내들며 비판하는 목소리에 그땐 우리 모두가 속았다라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했습니다. 임종석은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중립적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항명을 하고 정치할 결심을 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탓해야 한다. 면접에서도 본인이 가장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은 우리 모두가 속았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당시의 민주당 분위기는 기존 정치검찰의 여러 행태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고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와서 한 행동이나 발언들이 굉장히 참신해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모두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속았던 거지라고 했습니다. 임종석은 이재명 대표도 당시 함께 속았다라며 물귀신 작전을 쓰기도 했는데요. 임종석은 2017년 1월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 어느 방송에 나와 1호 대선 공약이 뭐냐는 질문에 억강부약 사회 만드는 것,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입소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며 이런 것을 보면 모두가 그런 인식이 있었고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즉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려는 거죠. 임종석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가 뿌리냐고 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도 않고 내부 균열은 커진다라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 모두가 자제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다라며 거듭 단합에 이은 국민들 속으로의 확장을 거론했습니다. 임종석은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선 자신의 불출마를 압박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완전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리한 징계를 하며 윤석열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부상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하다.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조중동이 내세우는 그 프레임과 입장이 아주 같은데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직 비서실장인 임종석, 노영민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맡았던 친문 핵심들을 직격하며 불출마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친문 세력들이 단체로 임종석 일병 구하기라도 나선 걸까요? 대표적으로 나선 이들은 역시 같은 청와대 식구들이지요. 이들은 앞서 탈당을 하던 윤영찬의 탈당을 막았다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명문정당 용광로 정치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씀하셨다라며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본인들께서 명문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안 계시지 않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재명 대표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고민정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자꾸 배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결국 우리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다. 누구부터 책임을 지을 것이냐, 지금 이것을 다시 파헤쳐서 따져 묻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냐만 누군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임종석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정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명하던 당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검찰 사유화와 정치 권력을 향한 본색을 드러냈고 문 정권은 이러한 윤석열 총장을 설득하고 막아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준 이에게 배신의 칼을 등에 꽂고 떠났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을 막아세우려는 노력이 청와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전인 정부에게만 묻는다? 그렇게 해서 얻는 득이 뭐가 있을까라며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건영은 이런 부분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재명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건영은 당의 단합과 단결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설득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라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지층의 균열과 이완을 가져올 수 있다. 그걸 왜 두고 보느냐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윤건영은 또 이재명은 되고 문재인은 안 되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느냐. 친명은 되고 친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라며 임종석과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공격했는데요. 임종석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한 뒤로 최근에 내놓은 입장을 요약해보면 윤석열에게 모두가 속은 거다. 이재명도 과거엔 윤석열을 총장에 임명하고 싶다고 했다. 윤석열을 추미애가 키워줬다. 지금은 단합해야 할 시기다. 분열하면 확장성이 떨어진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윤석열에게 모두가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종석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너무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모두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을 언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 시민들과 모든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위치가 같다고 얘기한다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에 대한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도 남았을 위치인데도요. 자신의 직무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 멍충이거나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유체이탈화법이 습관화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도 과거엔 윤석열을 총장에 임명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과거의 말 한마디를 문제 삼아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건데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 임명했는데 그렇게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들쑤시고 제멋대로식의 칼을 아무데나 휘둘렀다면 이재명이 과연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윤석열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검찰개혁하였더니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물었을 것이며 인면권자의 권한을 행사해 윤석열을 바로 내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처럼 가만히 멀뚱멀뚱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했을까요? 물론 그 이전에 윤석열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걸러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윤석열을 추미애가 키워줬다 이런 얘기는 조중동과 국힘이 쓰는 대표적 언어지요.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부하인 윤석열이 잘못한 각종 행위들을 파악했기에 마땅히 징계 처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마구잡이로 칼 휘둘러대는 윤석열을 어떻게든 제압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180석 민주당을 이끌고 있던 이낙연이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나요? 시끄럽게 한다, 표 떨어진다라고 우기면서 추미애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추미애를 잘라놓고는 정작 그 몇 달 후 열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어처구니 없는 대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하나 제압 못하는 무능하기만 한 엄중이들을 위해 누가 밥가이를 열심히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즉 조중동에 놀아나며 180석 민주당을 수렁에 처박은 건 추미애가 아닌 친문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잘못한 행위들을 덮어주고 정치적 거물인 추미애까지 날려주면서 대놓고 꽃길을 열어준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단합해야 할 시기다. 분열하면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앞뒤가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른바 중도로의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건 무능함으로 이미 시민들의 각인된 친문 세력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수록 윤석열에게 이를 갈고 있는 이들조차 투표장에 가기 망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도층 사이엔 윤석열도 싫고 문재인도 싫다라는 분위기가 퍼져 있으니까요. 문재인이 윤석열보단 낫지 않느냐? 문재인은 잘했는데 윤석열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구호를 친문 세력들이 지금도 내심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구호는 안 먹힙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만족했다면 묻지마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았을 리 없잖아요? 즉 최소한 친문 핵심 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빠져야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개혁 세력을 집어넣고 단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즉 자신들이 뒤로 빠지기 싫어서 단결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평소에 이재명을 향해 추미애나 송영길 등을 사정없이 물어뜯던 자들 아닌가요? 그런 자들이 과연 단결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친문 세력들의 문제는 민주당의 무능과 내로남불 이미지를 박히게 한 장본인들이란 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며 또다시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혁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더 엉망으로 만들기만 했으니까요. 특히 더욱 비열한 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점들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재명도 문제 있다라며 엉뚱한 물귀신 작전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종석의 최근 발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 잘했다. 코로나 방역 잘했다. 정권 말기 지지율이 40%였다 등을 친문 세력들이 계속 추억거리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정권의 최대 과제였던 개혁이나 적폐청산은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남북관계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결국 원위치다다시피 했으며 또 코로나 방역 초기엔 세계적으로 찬사받긴 했지만 이건 역시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었으며 영업 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은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외면한 어두운 부분도 크지 않습니까? 또 정권 말기 지지율 40%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결집에서 나온 지지율 아닌가요? 이 같은 친문 세력들의 행위에 대해 충북 청주 응덕구에 출마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 출신인 도정환 의원과 경선에서 결을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단지 친문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한테 속았다. 부동산 폭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런 무책임한 변명이 국민들께 민주당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현희 부원장은 친문이라고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심판이 와두인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긴 주역들이 출마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다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희 부원장은 지금 친문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개인의 명예회복 이외에 그 어떤 시대적 소명도 찾을 수 없다라며 친문은 안희정 지사의 이른바 패족선언이라는 처절한 반성으로 부활한 문재인 정부의 주도 세력이다. 패족선언 이후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기까지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침했습니다. 이현희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진지한 성찰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역사적 책무, 시대의 소임에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절친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복당을 타진 중인 이현주 전 의원에게 선당 우산을 거론하며 복당할 경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선당 우산은 누구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했고 현재도 정권 견제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그들부터가 선당 우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